또 좀 재밌는 거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보면 주별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 그걸 한번 쫙 봤고, 그걸 제가 한번 배칭을 한번 시켜보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이잖아요. 그래서 당별로 봤을 때 어떤지, 민주당인 주, 공화당인 주,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선거인단이 있고, 그래서 과반수 먹으면 그냥 그 주 먹어버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요게 어떤 주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느냐도 한번 궁금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줄 끈 부분이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상하리만큼 좀 투자에 인색한 사람들, 물론 경제 규모나 돈이나 이런 게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아무리 봐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는데, 주로 좀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다. 그 사람들도 뭐 돈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가 조금 인색하다. 대체적으로 그런 주에서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텃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민주당 텃밭에 있는 이 몇 개 안 되지만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전체 투자 금액의 33.3%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요. 무시하죠. 그러면 트럼프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재선에도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표들을 좀 당기기 위해서 투자 활성화를 할 것 같다. 기조 자체도 트럼프가 워낙에 기업 친화적이고 하니까 캘리포니아를 굉장히 공략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미국은 매우 전통적인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뭐 더더욱이 그렇고, 아무튼 뭐 이건 그냥 망구 제 생각이지만 투자 활성화를 해서 요 주의 민심을 좀 끌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좀 투자 금액이 좀 낮다라는 게 그만큼 좀 보수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거다. 그 말은 마구잡이로 키우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럼 생각을 해보죠. 투자를 갖다가 막 열어줬어. 막 열면은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부유한 사람들의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되겠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니까 벌 수 있는 규모도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열어줄 수가 없다. 왜? 재선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운데는 지켜갈 거다. 공화당이 보수적이잖아요. 그 보수적인 생각에서 마구잡이로 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중요하게 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외는 두겠지만 마구잡이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23년도 크라우드 펀딩 연간 리뷰를 보시면은 탑3 안에 들어있다. 리퍼블릭이. 그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펀더나 스타트 엔진이나 딜메이커가 갑자기 빵 뜨긴 했는데 기간 한정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좀 있고요. 리퍼블릭이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퍼블릭 어떤 회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만 나온 거고요. 레귤레이션 A랑 레귤레이션 D도 리퍼블릭 오퍼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퍼블릭의 입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 탑 클래스라는 거, 미국 안에서도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체 표를 한번 볼까요? 이 표는 기준을 24년도 10월 21일로 잡았고요.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25년도 2월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거고요. 비교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위펀더, 리퍼블릭, 스타트엔진 요 세 개가 메인입니다. 미국 축이에요. 1차 오퍼링 시장의 축입니다. 설립 연도를 보시면 한 10년 안쪽으로 거의 다 생겨났죠. 그리고 커뮤니티 수를 보면은 요게 조금 자료가 100% 신뢰할 건 아니다. 큰 틀만 보자는 거죠. 150만 명, 200만 명 이상이다. 이 세 개가 워낙에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요 2월 표를 보면 300만. 근데 이 300만은 제가 작년에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더 옛날부터 이거는 3밀리언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총 자본금 조달을 1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6빌리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혹시 크라우드 펀딩만 조사를 한 건가 싶긴 해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아스럽다. 아무튼 이게 2.6빌리언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성공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7.5%, 6%, 7%, 1% 이렇게 받는데, 이 성공 수수료 하면 이런 거예요. 모금액이 100만 원이면 6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2%의 증권도 달라 그래요. 내가 발행한 게 있잖아. 이해됩니까? 그렇게 두 가지, 금액 자체 그리고 증권에 대해서 양쪽으로 가져간다. 그게 뭐 기본적인 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것들을 쭉 보시면 리퍼블릭이 왜 뛰어난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선불로 내는 수수료가 있는 회사도 있고요. 지원 가능한 게 위펀더가 크라우드 펀딩을 거의 전용으로 하고 있고, 리퍼블릭하고 스타트 엔진이 A나 D까지 같이 하고 있다. 나머지도 그렇죠. 딜메이커는 뭐 S까지 하고도 있고. 마케팅 지원을 하는 데가 또 어디냐? 리퍼블릭은 한다. 좀 한정적으로 하고 옵션으로 패키지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마케팅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럼 이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보면은 모더레이터를 하면은 그거예요. 그냥 보통 중간 정도? 너무 빡시도 쉽지도 않은 보통. 근데 리퍼블릭은 이게 엄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애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리퍼블릭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나죠. 성공률을 보시면 90%가 넘습니다. 이 성공률은 아까 말했던 소프트 캡을 의미하고요. 90%가 넘는단 말은 이만큼 심사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의 선별하는 기업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섭다. 그리고 정확하다. 그런 겁니다. 업계에서 거의 뭐 선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 유형을 보면은 리테일하고 뭐 적격 투자자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리퍼블릭이고요. 뭐 여러 가지 나머지는 이제 성공 사례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니까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리고 로빈 후드 뭐 이런 애들이 리퍼블릭에서 오퍼링을 마쳤고 오퍼링을 받았다.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 리퍼블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리퍼블릭에서 도대체 어떤 상품들이 올라오냐, 그걸 한번 잠깐 보실 건데요.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크립토, 증권, 금융, 부동산, 교육, 뭐 이민자가 설립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헬스케어, 여행. 이 트레저 익스피리언스 잘 아시죠? 아이넥스에 오퍼링을 했었던 트레저 익스피리언스. 보물섬 탐험하고 이런 건데 되게 독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 적격 투자자만 가능하면은 그렇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스포츠, 뭐 블랙 파운더스니까 흑인들 말하는 거고, 여성이 창립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그 다양성을 인정받으려는 분들 있죠. 뭐 그렇게 상장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성을 폭넓게 보고, 이 리퍼블릭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하나도 마케팅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아, 이민자들, 아, 여성, 아, 흑인, 뭐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화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분자들을 보면은 예술, 미디어, 부동산, 스포츠, 뭐 지금 여기 보시죠. 빅데이터, 블록체인, 하드웨어, 사물 인터넷, 스마트기, 이 모든 부분에서 투자를 받을 만한 회사들이 등록을 해라는 거예요. 물론 더 있다고 봐요. 여기보다 색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 리퍼블릭이 보면 다양하고 또 엄격하게 발행자들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떠 있는 제품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보죠.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먼저 델로리안이라는 DMC 토큰을 또 만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금액 지금 아마 목표 금액 달성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어떤 회사인지. 자동차 회사로 보이는데 뭘까 이렇게 봤는데 토큰을 일단 발행했고 전략 제휴도 수위나 뭐 이런 데 맺었고, 이런 애니모커 브랜드나 이런 데들이 왜 들어갔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봤는데 약간 컬처럴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왜 컬처럴이 있지 하면서 좀 더 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토큰 어떻게 분배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로드맵도 있고요. 이 여자분 혹시 아십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건데, 뭐 차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전 세계 탑 클래스인데, 이 여성분이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이분이 영상을 찍을 만큼 핫한 자동차 회사다. 이 자동차가 도대체 전신이 뭐냐? 여러분이 약간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제 세대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백 투 더 퓨처에 나왔던 그 자동차. 그게 델로리안입니다. DMC 돼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최신형 모델이 요거라는 거예요. DM 보이죠? 이런 회사들이 투자금을 받으러 온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게 있느냐? 요거는 아까 전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왔는데요. 인간 장기를 만들어서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한다. 내 장기를 맞는 사람을 찾기가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고 힘들잖아요. 개인화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참신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 정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리퍼블릭이 현재 프라이머리 오퍼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충분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니까 계속 INX를 기웃거리는 거죠. 협업도 맺고 사겠다고 하고 언제 살 거냐 뭐 금방 살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올해 안에 살 거다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리퍼블릭이 지금 요 섹터에서 자리를 잡기에. 그럼 그게 뭐냐? 요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좀 발췌했는데요. 일단은 세큐리티 토큰 생태계 구성이 전체가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요 구성이 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두 가지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프라이머리 이슈 플랫폼,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 2차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죠.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리퍼블릭은 포지션이 여기에요. 요건 없어. 왜 없냐? 요거는 ATS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든. 없어요. 이 많은 아이템들이 이제 올라갈 건데 이 많은 아이템들, 예술, 원자재, 곡물, 선물, 뭐 등등 특허, 뭐 지적재산권 뭐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요 상장만 해서 돈이 될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래요. 한국거래소에서 IPO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풀렸죠. 근데 이게 한국거래소 발행해서 발행수수료 보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증권회사들의 거래수수료가 훨씬 큰 거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소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유심하게 봤던 회사 중에 하나가 INX, T0, 또 여기 안 보이는데 세큐리타이즈 이렇게 3개를 제가 탑3로 꽂았고요. 그 중에 INX를 되게 유심히 봤고 INX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왜 그러는지는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고 일단 이 라이센스 자체가 ATS를 갖고 있다. 그럼 이 ATS를 갖고 있는 업체가 도대체 몇 개냐? SEC 가면은요 이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누가 ATS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거래소 업을 한다 했을 때 이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굉장히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짝 훑어보면요. 피규어 유명하죠. 피규어에 있고요. IC도 가지고 있네요. ICO는 인터컨티넨셜 익스체인지 지금 T0 위에 있는 회사죠. 백그라운드에 있는 회사죠. 인터랙티브 브로커도 가지고 있고요. 요거 그 싱가포르의 그 회사 아닙니다. 인베스터 X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아무튼 이 회사도 있고 그리고 잘 아는 INX 이렇게 있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프로메테움이 있고요. 리알토 마켓 있고요. 세큐리타이즈 있고요. 텍스처도 있고요. T0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여기가 뭐 전부 다 우리가 하는 토큰 증권을 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 11월 30일 작년 기준에서 취득업체가 총 76곳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76개인데 그 중에서 토큰 증권 거래소로 활동 중인 수가 대략 5곳 수준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활발하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아무튼 주력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알려진 거래소가 T0, 세큐리타이즈 마켓, INX, 오아시스 프로, 리알토 마켓 요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리퍼블릭은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을 다 잡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INX에 계속 구애를 하고 있고요. 협력 관계를 하면서 계속 놓지 않고 있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리퍼블릭만 준비가 된다면.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트럼프가 된 만큼 M&A에 굉장히 우호적일 거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으로는 인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1차 시장, 2차 시장을 다 움켜쥐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 상당히 비교 우위에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2차 시장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면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한번 건드려 볼 수도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INX가 되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수많은 2,500개라고 하는 이 수많은 업체들 중에 관심 있는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또 INX에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한테 굉장히 윈윈이고 또 이게 되게 대중을 위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회사가 좀 결이 같다. 결이 매우 맞고 그 결은 아까 크라우드 펀딩 제가 설명드릴 때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 모금액 자체가 모금 금액이 높지 않아요. 낮다고요. 그 낮은 그 푼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그 커뮤니티가 또 요 회사들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제가 T0랑 INX랑 세큐리타이즈의 평균 투자 금액,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렸죠.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회사들의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큐리타이즈 같은 경우에 블랙락의 힘을 입고 굉장히 지금 폼이 좋죠. 폼이 좋은데 INX T0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클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걸 갖다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INX 토큰하고 노트 토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영상을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